주부가 보시기에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 좀 느껴졌나요? 이 법문 들으면서 이제 그 전에 문재인 편 666강부터 예전에 풀어주신 거 있었죠. 네. 같이 들어봐 보면서 정리가 되는데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그 당시 12년도에 스승님이 풀어주신 게 문재인의 자질에 대해서 풀어주셨다고.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 노무현 때 노무현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보좌관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본인들이 실력 없으면 인정하라. 그러고 있었고 그 실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노무현 탓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본인들이 싹 빠지고 자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 당시에 그 공부가 되지 않았겠죠. 그 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고 볼 것 같고 그 부족함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스승님이 그때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력이 있냐를 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 지도력이라는 게 나를 받쳐준 군사랑 지략가가 있냐. 그렇죠. 그게 이제 딱 갖춰져야 지도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지도력을 못 갖춘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내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력이랑 내공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을 때 이렇게 다 통합을 이뤄가지고 뜻을 다 모아서 수렴해서 다 평정을 시킨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의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도력의 부족인 것 같아요. 참 말씀 잘 해주신데요.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보통 사람이 뭐 이렇게 정치하는 네. 세상 뭐 그런 식으로 그때 공약을 그렇게. 구호를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야 하면 아무나 하면 되지. 굳이 그 어려운 자리를 왜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서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나라 대통령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번에 했잖아. 이번에 최순실 한번 보통 사람이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보통 사람이 비선 실세로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사회나 어떤 그런 계급이라고 할까? 그런 가불관계는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뭐 보통 사람, 수준 높은 사람, 뭐 이게 우리는 계급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로 보면 돼. 식견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식견이 그냥 보통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고, 식견이 넓은 사람은 수준 높은 뭐 어떤 자리에 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지능적으로만 따지는 거죠. 지능적으로만 보면은 뭐 IQ 뭐 비슷비슷하고 뭐 같은 거를 외웠을 때 뭐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느 편차 이상, 그러니까 지능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식견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해온 그 삶의 어떤 루트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러 취하려고 해서 식견을 높일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선량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선량한 사람의 정치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표를 갖고 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통 사람이 정치하면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전화 ARS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청와대. 그러면 완전 퍼펙트 하잖아요. 보통 사람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ARS로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정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른 뜻으로 이제 하신 어떤 그런 선량하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죠. 하신 말씀인데 이웃과 같은 뭐 이런 네. 말이겠죠. 그런 이제 말을 할 때는 뭔가 어떤 첨부하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 뭐 정치하는 세상 뭐 이러면 되게 좀 솔직히 말씀 저는 당시 그거 보고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유치하다. 뭔가 비전이 없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좀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도 생각했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당시 누구 뽑았는지 말해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아니, 본인이 뭐 받아들이겠다면 뭐 뭐는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당선될 때 그때 18대였나? 하여튼 뭐 그 선거할 때는 있잖아요. 그때 사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시점이었잖아요. 너무 그때 너무 세상이 어지러워졌잖아요. 일단은 사실 그때는 뽑을 사람은 없는데 있잖아요. 정권을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이거 안 바꾸면 있잖아요. 똑같은 한나라당 그때 있잖아요. 뭐 이명박하고 이제 같은 파니까 같은 파끼리 손을 잡아버리면 이게 너무 이게 한쪽이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저는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결국은 역시 그것도 사실 좀 예상을 했어. 좀 중과부적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그 당시 전부 다 일심단결돼가지고 다 미뤄졌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은 그런 심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또 똑같은 데가 하면은 이제 이건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겠다. 멍텅구리로 보겠다. 이제 그 비슷비슷한 공약 그리고 비슷비슷한 비전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롱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쪽은 안 뽑기는 했어요. 그쪽은 안 뽑았는데 근데 어쨌든 역사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고 도미노 같은 거라서 한 번이 따닥따닥 되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다는 거는 그 전전전전서부터 작은 파동서부터 바꿔와야지 이 큰 파도가 잘못 몰아온다고 해서 헤일이 몰려오는데 뭐 이걸 댐을 지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뭐 근현대사가 뭐 일본한테 망한 것처럼 뭐 어떤 그런 커다란 파도 같은 건데 그때 역시 그렇죠. 그때 좀 되는 대로 된 거죠. 뭐 아마 디지털 세대는 그때 다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에서도 이건 빼야 되나? 이건 빼고 그 당시에 이제 좀 다른 게 그냥 그 사람 싫다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그때 안 한 게 안 뽑은 게 아니라 TV 그 대선 후보 토론을 봤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맨날 뭐 수천만 원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질문을 받으면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뭔가 철학이 있을 거잖아요. 뭐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자꾸 잠깐만요. 대본을 찾고 계시고. 야,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대본을 최순실이 써준 대본을 찾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니까 이게 나도 보니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건 나는 좀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워낙 못 먹고 못 살렸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기반을 잡을 수 있게 그걸 이제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고문한 노력이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님에 대한 좀 기대도 있었고 좀 그것도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그 어떤 토론을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뽑으면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명박보다 더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자기 상식이 자기 주장에다 자기 뭐 고집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그래도 있는데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여튼 이명박이 잘났든 못났든 뭐 더럽든 깨끗하든 예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도저히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거나 그 배경에 있는 브레인들이 누군지까지 알아야지 이걸 선출을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브레인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수첩을 갖고 다닌다는 거는 결국 브레인이 적어졌을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브레인을 보고 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니까. 근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 브레인에 대한 그 팀이 어떤 팀이다라는 걸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치졸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추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부터 이미 그 최순실 씨한테 있잖아요. 어떤 그런 코칭이라고 해야 되나? 코칭을 좀 받고 있지 않았나. 그 수첩을 뒤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예상한 대로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더 놀랐던 건 이제, 그래도 이 정도까지 사고를 칠 것까지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행자이신 스승님만이 아마 그 깊이를 그 내막을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